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에 첫 생일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네, 수석비서관, 비서관의 선물은 바로 보드판이었습니다. 보드판에는 이렇게 참모들의 각오가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참모들의 직언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적어가면서 잘 들어달란 의미도 있을까요? 자, 앞으로 여기에 채워나갈 국민들의 목소리도 궁금해집니다. 윤 대통령, 전날에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찾아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입주 전까지 6개월 동안 서초동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근했죠. 네, 이렇게 사저를 찾아서 주민들로부터 선물도 받았는데요. 주민들 사진으로 만든 윤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또 감사 인사도 전했고요. 반려견 써니의 모습도 보이네요. 네,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봄이 오면 관저로 초대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하고요. 또 주민들과도 오랜만에 만나서 기념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두고 야권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날인 금요일 이태원 참사 49제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걸 지적한 건데요. 참사 49제가 진행되는 이태원 거리는 눈물로 뒤덮였지만 대통령도 또 총리도 행안부 장관도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대중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운수 자격으로 사건, 사고 49제 참석했다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보까지 지적했는데요. 대선 기간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발인 날에 이재명 대표가 춤추는 동영상을 올린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민주당은 충격을 받은 유가족에게 어떤 입장이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네요. 자, 이렇게 대치전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위원장은 당장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조소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조특위는 11월 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습니다.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입니다. 저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여당이 불참하면 야 3당만이라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예산안을 발목 잡고 그걸 핑계로 개문 발차 운운하는 건 야당 단독으로 국조 기간을 늘리려는 군불대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자, 국조특위 활동 기한 이제 20일 남았겠군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정 협의를 통해서 노동 교육 개혁에 힘을 싣는 분위기죠. 민주당의 요구에는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안 합의가 아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움직임이 좀 있었을까요? 조소호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여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1%포인트 낮추고 경찰국 예산 등은 예비비로 쓸 수 있게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당이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좀 정부 여당이 좀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저희가 계속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오더 정치가 예산안 협상이 미뤄지는 원인이라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과 또 정기국회 회기, 또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시한을 넘겼고요. 오늘은 김 의장이 제시한 새로운 시한인데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켜보시죠. 자, 그런데 윤심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곳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두고 친윤계와 또 비윤계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대표를 뽑을 때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7대3으로 반영하는 규칙을 바꿔서 아예 당원 투표로만 대표를 뽑자, 이런 분위기인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원 포비아, 그러니까 당원 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듯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당원 투표를 높이는 데 반대하면서 이게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 아니냐며 대통령의 경선 개입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아니다. 정당법 위반이다.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 투표를 100%로 반영하고 심기 경호 능력도 가산점을 주라면서 비꼬았네요. 자,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 심판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솔직히 말이 너무 많다, 공정한 경선이 흔들린다면서 비판했고요. 또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도 전당대회 규칙 개정을 두고 당이 또 분열하는 것 같아서 무척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